중간에 하다가 멈춘 부분이 있는데 도화지를 컨테이너.뷰포트로 하겠습니다. 리드세이트 필요 없어요. 얘는 레이아웃 fit이라고 주시고 아이템스를 얘는 하나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에다가 이게 가득 채워진지 모르니까 타이틀 패널입니다. 이렇게만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선언을 하게 되면 뷰포트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패널이라는 애가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흰색으로. 리사이즈가 돼도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가득 채워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버튼이랑 뭐 그런 텍스트 필드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얘도 똑같아요. 하위 속성에서 그려졌다고 해도 똑같이 요 도화지 안에다가 또 그림을 그리고 싶다. 아이템스. 항상 컴포넌트 배치를 할 때는 아이템스라는 걸로 주고 X타입 버튼, 텍스트 버튼, 그 다음에 X타입 텍스트 필드 이렇게 선언을 하면 가득 찬 거에서 요만큼만 아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영역을 나눠 볼게요. 영역을 이렇게 뭐 좌측, 가운데, 상단, 우측, 하단.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겠는데 한번 보시죠. 레이아웃이 현재 fit이면 가득 채워집니다. 보도로 바꿔봅니다. 보도로 바꾸고 패널을 2개 만들어 볼 거예요. 패널 1, 패널 2. 자, 우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보더 속성인데, 보더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누고 싶을 때 보더 속성을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패널은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보더랑 항상 쌍을 이루는 거는 레지온이라는 속성이에요. 노스, 얘는 센터. 이게 레지온이 패키지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지온의 속성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노스, 센터,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 이게 다 위치 관련한 영어인 거 아시겠죠? 노스는 상단입니다. 북쪽이죠. 센터는 중앙입니다. 사우스는 하단이고, 이스트는 우측, 웨스트는 서쪽. 이 총 5가지 속성으로 위치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위치 배치는 나왔는데 얘를 이렇게 늘리고 싶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특정 고정된 사이즈로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드스 헤이트만 주시면 돼요. 헤이트 뭐 200 주시면 200 사이즈만큼 얘가 늘어납니다. 대신 사이즈 상관없이 남은 영역을 이 패널 2라는 애가 가득 채우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위아래 동일, 브라우저가 바뀌든 말든 동일 비율로 만약에 얘를 위치시켜 주고 싶다. 그러면은 플렉스 1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플렉스는 가변적입니다. 그러니까 1대1의 비율로 최초에 맞춰지고 브라우저가 바뀌어도 자기가 알아서 1대1의 비율로
재계산을 해가지고 위치 잡아줍니다. 이게 참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뷰포트를 선언하고 레이아웃 보더를 주신 다음에 레이아웃 위치를 잡을 때는 각각의 패널로 이렇게 막 주신 다음에 요걸로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템스에서 쭉쭉쭉쭉 그냥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선언을 하면 컴포넌트들이 위에서 아래로 배치되는데, 이 레이아웃 보더를 주시면 레지온 속성에 따라서 요 컴포넌트 위치 상관없이 배치가 됩니다. 이스트, 얘는 뭐 웨스트, 얘를 패널 웨스트, 얘는 패널 이스트, 얘는 패널 센터, 얘는 패널 노스, 이렇게 주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죽박죽인 순서인데 실행을 한다고 하면 이런 구조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상단이 맨날 들어가고 좌측, 중앙, 우측.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마지막으로 사우스 한번 해볼게요. 사우스 주고 요 밑에 이제 또 1대1의 비율로 생성이 될 겁니다. 구조를 보면 보더 속성으로 한번 어떻게 테두리가 그려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보더 속성도 그냥 아직은 모르셔도 되는데, 아이고, 그냥 그 보더 위드스라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지정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속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노스가 있고 기본적으로 웨스트, 센터, 이스트, 사우스 이렇게 화면이 그려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노스에다가 이렇게 영역을 또 나누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동일하게 여기에다가 또 레이아웃 보더 속성을 줍니다. 레이아웃 보더 속성을 주시고 아이템스, 엑스타입, 패널, 플렉스 1, 레지온, 웨스트, 얘를 3개 배치, 얘는 센터, 얘는 이스트,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했는데 영역이 나눠졌는지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보더 툴을 줘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 속성의 위치는 어디가 됐든 상관없어요. 해당 컴포넌트가 지원하는 속성이면 어느 위치에건 알아서 자기네들이 찾아서 확인이 됩니다. 자, 이것처럼 노스 영역 내에서 웨스트, 센터, 이스트 줘가지고 각각의 비율로 레이아웃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레이아웃 구조 잡기에는 보더를 쓰시는 게 상당히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더 속성을, 그러니까 우선 뭐 그림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페이퍼에다가 펜으로 한번 레이아웃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 보더 쪽에서 레이아웃 구조 잡는 거는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리는 게, 그림으로 그릴 줄 아는, 그림으로 그릴 수만 있으면 이 명령어들만 이용해서 화면을 충분히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그린다. 그리고 상단에다가 2개의 영역을 이렇게 내가 나누고 싶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그림을 했을 때 우리는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 뷰포트를 선언하고 레이아웃을 보더라고 줘야 된다. 레이아웃을 보더라고 주면
우선 이렇게 레이아웃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패널을 잡습니다. 패널을 잡는데 이게 본 것처럼 상단에 하나, 중앙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 좀 사이즈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레지온이 센터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레지온이 노스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선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노스에는 또 별도의 두 개의 패널을 그립니다. 그럴 경우 추가로 얘는 레이아웃이 보더라는 속성이 들어가겠죠. 보더가 들어간 상태에서 또 아이템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패널을 만들고, 얘는 뭐 레지온 웨스트 만들고, 얘는 웨스트랑 이스트랑 바로 이렇게 건너뛸 수는 없고 센터를 기준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이런 개념, 뷰포트인데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서는 보더, 이거 철자가 틀렸네요. 보더라는 문구를 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더라는 속성을 주고, 그 다음에 하위 아이템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패널을 선언해요. 그 다음에 레지온은 얘는 센터고, 얘는 센터보다 위에 있으니까 노스라고 주고, 그 다음에 이 노스로 선언되어 있는 애들 안에다가 또 이렇게 각각의 반으로 뚝 자르는 패널 영역이 필요합니다. 얘 자체 종이에서 레이아웃 보더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템스로 또 패널 두 개 만들고, 레지온 속성을 줘서 얘는 웨스트, 얘는 센터, 뭐 물론 플렉스는 다 1로 준다 가정하고,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그린 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실행 없이 그냥 한 방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스, 넥스타입, 패널 두 개 만들어야죠. 패널 두 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북쪽, 레지온, 노스, 하나는 중앙, 센터, 그리고 아까 비율로 잡아야 된다고 가정했으니까 플렉스 1, 각각 플렉스 1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단계 완료. 자, 그 다음에 상단에 이제 영역을 또 쪼개야죠. 자, 쪼개는 거는 레이아웃, 보더 주고, 아이템스, 엑스타입, 패널 두 개 또 만들어야죠.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더 선언하고 또 하위에다가 좌측 우측 레지온 웨스트 센터 주기로 했죠. 레지온 웨스트, 얘는 센터, 얘도 플렉스 1. 자, 그냥 이렇게 출력만 해서는 화면에 전혀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더 투로라는 속성들을 각 패널에 줘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과연 우리가 그냥 화면에 그리고 속성 값을 이렇게 잡아준 것만으로 해서 화면에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동일한 화면이 나와야 될 텐데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잘 안 보입니다. 이 보면은 파란 테두리로 꽉 채워지고, 우리가 그렸던 것처럼 센터가 있고, 여기 상단에서 또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려진 거를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오늘은 이제 레이아웃 속성에서 핏이랑 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에서 중요하게
계속 이해하실 때까지 보셔야 되는 게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도화지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ext.create는 요 내부에서는 거의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그릴 동안은요. ext.create에서 첫 번째 도화지 클래스 선언.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무조건 그냥 제이슨 구조. key value, key value, key value, key array. 이런 구조를 이제 손에 좀 익히시거나 눈에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위치할 때는 items라는 안에다 배열값 안에다가 키밸류 형식으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왜 사람들이 쓰기 어려웠냐면 맨날 HTML로 항상 HTML 구조를 이제 스크립트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 구조가 전혀 어떻게 화면이 그려지고 왜 이렇게 위치되는지 막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요즘에는 뭐 노드.js에서 뭐 디펜던시 설정이나 아니면 뭐 자바 쪽 뭐 그레이들인가 뭐 그거 설정할 때도 이런 비슷한 문법으로 키밸류로 이제 설정을 완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구조에 이제 익숙해지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이아웃 구조를 한번 계속 그려보시고 예상을 해보시고 코드를 작성해 보시고 실행해 보셨을 때 화면이 출력되는 거 이것까지 하셔야 다음 강의 진행할 때 뭐 막힘없이 잘 따라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뭐 H박스, V박스, 뭐 카드 같은 레이아웃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